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동궁 조승우의 열연이 화제, 속을 할 수 없는 왕 완벽소와 비하인드에서는 반전 매력까지라는 제목의 조승우의 연기를 극찬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넷플릭스의 새로운 K-드라마 동궁이 올라오고 하루가 지난 지금 전세계 반응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국 넷플릭스 순위에서는 1위에 당연히 올라있고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는 평점 8.2점, IMDb에서는 평점 7.3점을 주고 있습니다. 방영 초반이라 많은 시청자가 평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청자들이 평점에 참여해야 정확한 평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전 영상에서도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올려드렸지만 이 드라마의 백미는 단연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도 이 드라마의 반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최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 필마크스에서는 1133명이 평가에 참여해 5점 만점에 3.9점의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드라마의 제목은 동궁 저주의 궁으로 출시되어 있는데 항상 뒤에 뭔가 설명을 붙이는 일본답게 이번에도 저주의 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 드라마의 왕 역할을 맡은 조승우 배우의 연기력을 칭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독점 공개된 오컬트 미스터리 사극 동궁 저주의 궁 군 전역 후 첫 주연을 맡은 남주혁과 노윤서의 연기 호흡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야기의 핵심 열쇠를 진 왕으로 분한 조승우의 압도적인 존재감 역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승우는 동궁에 깃든 저주를 풀기 위해 영매의 능력을 지닌 구천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왕을 연기합니다. 성군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한편 30년 전 발생한 비극과 왕실의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성과 악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제작 발표에서 조승우는 이 배역에 대해 왕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감추기 위해 여러 급의 가면을 겹쳐 쓰는 듯한 연기에 신경 썼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는 표정과 시선, 목소리 톤까지 치밀하게 계산해가며 본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입체적인 왕의 캐릭터를 완성해냈음을 밝힙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그의 연기력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만으로도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작품 전체의 긴장감을 주도하는 존재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연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연출을 맡은 최정규 감독 역시 조승우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드라마 마의 신의 선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호흡입니다. 최 감독은 과거 함께 작업한 이후 조승우라는 배우와 꼭 한번 다시 일하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동궁 저주의 궁은 그 꿈을 이루어준 작품이라며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배역을 준비하는 배우인데 그런 노력들이 촬영장에서는 압도적인 에너지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순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동궁은 왕국을 배경으로 한 서사를 그립니다. 이곳에서는 현실 세계와 악령이 가득한 유령의 세계가 교차합니다. 반면 넷플릭스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메인 포스터 촬영 비하인드 영상은 본편의 무거운 분위기와 상반된 매력으로 화제입니다. 작품 속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180도 다르게 남주혁과 노윤서, 조승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기애애하게 촬영을 즐기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극중 속을 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왕을 연기하는 조승우의 소탈한 모습입니다. 스태프의 요청에 수줍은 미소를 짓거나 포즈를 체크하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는 등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다정한 반전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배우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순간이 가득해 이들의 끈끈한 팀워크와 훈훈한 촬영장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카메라가 돌면 순식간에 배역에 몰입하고 콧소리가 나면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완벽한 온오프 전환은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조승우만의 독보적인 프로페셔널함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작품 속에서는 왕으로서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주도하고 카메라 뒤에서는 친근한 미소로 촬영장을 완벽히 아우르는 조승우.
그의 이러한 온도차와 반전 매력 역시 동궁 저주의 궁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조선시대 드라마 진짜 재밌다. 왜 순위에 없는지 신기할 정도야. 회차도 적어서 정주행하기 딱 좋았어. 처음엔 가볍게 보고 있었는데 5화쯤부터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라. 조승우 진짜 최고야.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조승우가 딱 예고편 보고 내 취향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 결국 정주행해 버렸네. 이라 봤어. 남주혁, 노윤소, 조승우 조합이라 무조건 봄. 총 8부작이라 전개가 텐션 있고 빨라서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봤어. 처음에는 그냥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행될수록 진짜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개가 정말 인상 깊더라. 왕과 세자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다 그 업보가 결국 세자 본인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어. 결말도 여운이 남고 단순한 공포나 사극을 넘어 인간의 업보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볼거리를 선사했지만 인물들의 심리 묘사나 엔딩의 연출이 조금만 더 깊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인생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남네. 남주혁 컴백 대환영 여전히 멋있고 연기도 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내 최애 노윤서 배우님 남주혁이랑 같이 출연해줘서 고마워. 특히 파라 눈물 연기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해서 노윤서 연기 보다가 나까지 같이 울었어. 그만큼 몰입감 장난 아니었고 윤서 연기는 정말 매력적이고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좋아. 노윤서는 이번에 아마 첫 사극인 것 같은데 역할에 찰떡같이 녹아들어서 데뷔 때부터 왜 그렇게 잘 나갔는지 단번에 이해되더라. 1화부터 8화까지 너무 재밌어서 결국 단숨에 정주행 완료. 내가 워낙 좋아하는 무당 소재라 좀 더 무당다운 배틀 느낌 물씬 나는 액션씬이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무튼 CG 퀄리티가 장난 아니라서 그냥 환타지 호러물처럼 보임. 남족의 전역구 복귀작이라 큰 기대를 안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청량한 소년미를 완전히 벗어던진 테페미와 날카로운 검술 액션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남주혁은 연계를 오가는 구천이라는 어두운 캐릭터를 깊이 있는 눈빛으로 소화해내어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윤서가 사극에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의 두려움과 대담함을 아주 영리하게 연기합니다. 노윤서는 현대극에서 보여주던 세련된 이미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구천과 생강 두 사람의 신묘한 팀플레이가 그게 가장 큰 재미 요소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면서도 저주를 풀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과정의 텐션이 아주 쫄깃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왕 조승우와 비밀을 품은 구천 남주혁이 대면하는 씬들이 이 드라마의 백미입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마다 팽팽한 기싸움이 느껴져 숨을 죽이고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절제된 궁중 풍경과 귀에 으스스하고 어두운 세계 사이에 시각적 대비가 훌륭합니다. 넷플릭스 자본이 투입된 만큼 CG와 조명, 미술의 퀄리티가 영화 수준으로 높아서 눈이 즐겁습니다. 한국 특유의 샤머니즘과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이 일본 시청자인 나에게도 매우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한 귀신 이야기를 넘어 왕실의 음모와 저주가 얽혀 있어 미스터리 추리물로서의 재미도 상당합니다. 일본의 요괴물과는 또 다른 독특한 무속신앙의 스사남이 매력적입니다. 첫 해 도입부부터 몰입감이 엄청나서 단숨에 빠져들었습니다. 최정구 감독 특유의 디테일하고 밀도 높은 연출이 작품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해줍니다.
시각적인 공포도 훌륭하지만 배경음악과 음향 효과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합니다. 주말에 날 잡고 전 에피소드를 정주행하기에 딱 좋은 볼륨입니다. 킹덤 이후 오랜만에 취향을 저격하는 역대급 한국 판타지 사극을 만났습니다. 초반에는 세계관을 설명하느라 조금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0년 전에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중반부 이후부터는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몰입됩니다. 8부작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여운이 강하게 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꼭 이 출연진과 제작진 그대로 시즌2 제작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많은 반응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칭찬 댓글이 줄을 이룹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의 첫 성적은 내일 올라오는 플리스페트를 1위 순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예상은 이 드라마가 미드 아이를 파인드 유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